안녕하세요. 생존 노하우의 폴입니다. 네, 오늘은 똑똑해 보이는 안경을 쓰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며칠 전 정부에서 발언을 했다가 약간 번복한 KC 인증 관련 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도대체 KC 인증 법이 뭐길래 일반인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법들을 왜 전자제품, 유아제품, 그다음에 생활 몇 가지 제품 등에서 규제를 거는지, 그리고 도대체 왜 직구를 하면 싼데 또 한국에 들어와서 정상 판매를 하는 제품은 비싼 거야.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인증받은 제품들은 그냥 들어와서 쓰면 안 돼? 꼭 KC 인증을 받아야 돼?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풀어나가실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웃는 업체가 또 있을 수 있고, 우는 업체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점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케이스 인증이 없는 전자기기는 해외 직구 불가하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번복은 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건데, 네, 이건 전기 생활용품 34개, 어린이용품 34개,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서 총 80개 품목에 대해서 규제인데요. 이로 인해서 전자기기 매니아들, 또 생활용품을 싸게 해외에서 직구하던 사람들, 그다음에 유아제품, 그다음에 어쨌든 전자기기든 생활용품을 직구해서 판매하던 사업자들, 이런 부분에 큰 타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테무 알리에서는 약간 난리 웅성웅성 했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뭐 KC 바다에서 팔아야 되는 거야? 뭐라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약간 번복된 상태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반대로 이걸 좀 약간 충격을 받은 업체도 있지만, 반대로 되게 희소식인 업체들도 있었거든요. 바로 공식적으로 그 제품을 판매해서 파는, 국내에서 파는 그 유통업체들이었어요. 저도 그 중에 좀 속해 있는 한 사람이긴 한데요. 유아 제품을 팔면서 공식적으로 물건을 들여오거나, 뭐 중국에서 제조해서 들여온 제품, 중국에 만들어진 걸 들여와서 파는 제품들 모두 다 KC나 인증 절차를 다 거쳐서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식이다 싶었는데 아닌 걸로 지금 일단 번복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좋다 말하고 누구는 휴하고 한숨을 돌렸을 텐데, 근데 앞으로 규제를 어떻게 하긴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가끔 가다가 정책을 발표해놓고 조금 이렇게 논란이 있을 때 다시 뒤집는 경우가 몇 번 차례 있었고, 이번에도 역시 그랬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알고 하는 게 맞나? 혹시 아무리 의논해서 다시 정책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전체를 다 관리하기는 꽤나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해외 직구를 어떻게 하고 들어오나. 만약에 내가 그래 직구로 안 사, 근데 내가 만약에 가서 사, 또 이거는 되잖아요. 저희 뭐 명품백이나 그냥 일반 백들 같은 거 신고 안 하고 가끔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좀 저렴한 제품 가서 현지에 가서 막 생활하다가 그냥 갖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안전성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자, 어디까지 읽었지? 제가 평소에는 이 대본이 없이 하는데 오늘은 내용들이 좀 복잡해서 미리 좀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건 규제되고 어떤 건 안 돼서 형평성 문제에 크게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누구는 울고 누구는 피해서 문고하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현재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용하나 보면, 이 문제되는 업체들을 좀 보면, 뭐 아이폰이나 약간 먼저 나온 기기들을 해외 직구로 사서 먼저 소통을 시키고 유튜버나 SNS 블로그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해외 직구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국내에서 못 사는 제품들 있고 국내에서 유통 안 되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더 없이 충격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꼭 전자제품 아니더라도 저는 좀 패션 같은 걸 좋아하는데, 또 육아 제품을 좋아하는 선진국 유럽에서 되게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굉장히 좀 고급진 디자인의 유아 제품을 직구로 해서 구입하시는 분들, 예쁜 옷들을 해외에서 직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도 타격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을 테고, 특히나 이거를 만약에 그냥 개인이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걸 업으로 삼으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소소하게 SNS에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쇼핑몰에서 올려서 파시는 분들도 계셨을 테고, 이거 그러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황도 많이 하셨을 텐데,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 취지는 좋은데 한번 그래 살펴보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고 늘어가는 지금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그리고 가격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그래요. 다양한 이슈로 원인을 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맞기는 맞는데 그러면 그동안 어떠한 분량이 있었느냐. 며칠 전에 그 번복을 하고 나서 바로 뉴스에서 계속 나왔어요. 테무나 알리에서 구입하는 제품들 지금 불량 이슈가 너무 많다라는 기사가 바로 쏟아지더라고요. 그거 역시 약간 시점을 맞추지 않았나 싶은 생각 드는데, 불량이나 그런 이슈들이 많았던 거는 사실이에요. 유아는 13세 이하 어린이들에게서 안전, 그러니까 유모차나 완구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이 좀 필요하죠. 왜냐면 유아들은 면역력도 약하고 그런 것들을 막 물고 빨고 하고 굉장히 피부에 접촉되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은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발생한 적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생활화학 제품은 기존에 많이 문제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 문제, 그리고 소독 보존제 등 유해 성분의 피해 사례가 대다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 국내에서 이런저런 경제적으로 뭐 형평성 없는 문제도 있고 피해 사례도 너무 많은데 이쯤에서 한번 이런 규제를 걸어야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시기도 그렇고 너무 섣부르고 정책이 딱 정해지지 않은 채 발표되는 그런 약간 어설픈 느낌을 또 지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기는 어느 날, 6월 어느 날, 6월 말인가 6월 초였나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참고로 이거 너무 빠릅니다. 보통은 KC 인증도 제가 많이 받아봐서 아는데, KC 인증 받을 때도 KC 인증 자체도 이제 매해 규제가 이렇게 좀 강화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선진국 사례를 보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고치는 과정에서 규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 유예기간을 줘요. 왜냐면 물건을 미리 만들어 놓은 업체들이 재고가 많이 쌓였을 텐데 이거 그냥 갖다 다 버려 하면 이거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한 손해가 아닐 수 없어요. 미리 KC를 인증해줘서 팔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내일부터 팔지 마라 이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예기간을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재고를 빨리 소비를 하고 그럼 몇 월 며칠부터는 너네 이 규제가 강화된 이 규칙에 대해서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서 팔아, 이렇게 유예기간을 주는데 갑자기 6월부터, 근데 내년 6월도 아니고 올해 6월부터 갑자기 이렇게 시행해? 그러면은 그걸로 밥 벌어먹던 사람들은 다 죽으란 얘기인가? 약간 좀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요. 대처를 할 수 없는 유예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날짜를 급하게 정하는 법은 저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생각이 있으시겠죠? 네네.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 좀 볼게요. 원인이 위와 같은 이유도 있지만 직구 제품이 국내 정식 통관 제품보다 비싸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이거 이제 비싸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난 그래서 직구를 사는 거야. 그리고 안 그러면은 니네가 싸게 팔어. 정식 통관 업체들 니네가 정식 팔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모르시는 얘기일 수도 있어. 물론 회사의 규모나 뭐 1인 업체냐 10인 업체냐 여러 가지 AS 서비스나 뭐 이런 걸 잘 되고 탄탄한 업체냐에 따라서 회사 규모에 따라서 마진 구조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제가 다녔던 회사 경험치로 봤을 때는 정말 그냥 똔똔이 거의 되는 영업력이 엄청 순이익이 엄청 높지는 않거든요. 왜 그런지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소비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중국에서 제조하는 제품도 있고, 제가 이제 유아업체를 다닌 경험을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제조하는 업체도 있고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그냥 갖고 온 업체도 있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어떤 제품을 생산하려고 딱 계획을 했을 때 원가 측정을 해요. 이거 보통 저번에 거래하던 그 중국 업체 만드는 게 더 싸지 않나? 라고 따져보고, 아니면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거래하던 업체 있었는데 그래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좋잖아. 근데 가격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해서 이제 양쪽에 견적을 넣었는데 딱 오는데 중국이 싸긴 싸요. 국내가 조금 비싸긴 한데 중국에서 사서 물류 비용, 유통 비용, 여러 가지 비용을 다 첨가하고 관세 추가하면은 이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려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낫지. 이래갖고 그냥 결국 국내 생산을 돌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거기에 드는 비용 자체가 첨가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싸게 만든 대신 이동 경비, 관세 등 부가적으로 붙는 금액이 많아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타진해보고 국내 생산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미 생산된 물건을 팔 때도 국내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야 되고, 아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KC, KC 업체에다가 2개의 물건을 보내요. 그 다음에 그것도 기다리는 시간, 뭐 여러 가지 소비되는 비용들. 네, 그래서 그렇게 국내 생산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이동 경비뿐만 아니라도 바로 KC 인증이 여기서 거론이 되는데요. 바로 KC 인증을 받으면 비용이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제품에 따라서 뭐 6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가는데, 유아 제품인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이 제품은 이런 제품의 기준을 따라서 이런 걸 받아야 돼, 이 제품은 이런 거에 따라서 항목별로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제품에 관해서는,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몇백, 400, 500, 1000만 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 제품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300만 원 막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럼 굉장히 비용이 다르고 컬러가 다를 때마다 바뀌고, 또 몇 년 차이로 새로 받아야 돼. 5년 만에 한 거니까 새로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그런 게 다 제품의 비용에 포함되고, 그런 게 안전도를 위해서 검증을 받아서 소비자한테 파는 그런 비용이 든다는 거죠. 비용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들어갈 것 같아서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면 KC 인증이 도대체 뭔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한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붙어 있어요. 특히 박스 같은 데나 포장재 밖에 보면 붙어 있거든요. 한국 제품 안전 규격을 충족하는 죄송합니다. 한국 제품 안전 규격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부여되는 인증이에요. 바로 이게 KC 인증입니다. 그렇다면 KC 인증은 얼마나 안전한가? 너 너네 그거 진짜 이렇게 돈 들여서 봤는데 정말 안전해? 이런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과거 KC 인증을 받았던 매트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자세히 좀 얘기해주자면, 이 매트는 왜 문제가 됐냐면,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서 물건을 이제 그 KC 인증 업체에 물건을 냈어요. 그때는 전혀 그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소비자가 고발을 하게 됩니다. 겨울이면은 보일러를 쓰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바닥에 매트를 깔아놓는데 바닥이 뜨뜻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품이 열을 만났을 경우에 그때 유해 물질이 딱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알고 모든 그 규칙이 또 강화가 됩니다. 너네 이 제품 만들던 것까지만 팔고, 만들어 놓은 것까지만 팔고, 이제는 이 소재들이나 이런 접합 물질을 다시 생성을 해가지고 온도를 올리고 뜨겁게 만들었을 때도 유해 물질이 발생 안 되게 만들어. 왜냐면은 유아 매트, 놀이방 매트라는 건 바닥에 막 깔려 있는데 애기들이 거기서 뒹굴고 나들고 막 빨기도 하고 막 기어다니는 거 정말 되게, 그리고 그것이 발생했을 때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때 규제가 엄청 강화해지고, 그때 매트계에서는 엄청난 논란이 있고 다들 기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발암물질 발생하는, 이거는 경험의 부족에서 이제 발생됐던 문제죠.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발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이소에서 팔았던 5,000원짜리 아기 욕조, 참고로 똑같이 생긴 욕조가 인터넷에서 16,800원 정도에 팔렸었는데요. 다이소 사건 이후로 다른 업체에서 엄청 많이 팔렸다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이 욕조에서 푸탈라이트 가소제라는 제품이 기준치에 비해서 612.5배를 초과한 게 발생됐습니다. 이 제품은 뭐냐면은, 이제 욕조가 있으면은 물을 막는 막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고무 재질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겉에는 약간 PP나 뭐 이렇게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제품은 신장에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이에요. 그 푸탈라이트 가소제 제품이. 그리고 이 제품을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사용하는 화약 첨가제거든요. 근데 그걸 기준치 이상으로 넣은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제품이 전 제품 환불 조치가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사례가 있고요. 근데 위와 같은 문제는 왜 발생을 할까? 아무래도 나라마다 제품마다 규제 자체에 대한 그게 별로 그 차이가 매우 다릅니다. 아무래도 선진국일수록 높은 게 산업화가 먼저 발생이 됐고, 먼저 그런 인증 자체를 먼저 만들던 업체들 보니까 국내에서도 그런 문제나 인증 절차를 만들 때 먼저 만들어진 그런 사례들을 많이 공부를 해서 답습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다이소에서 발생된 그 욕조 같은 경우는 처음에 KC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생산된 물질에서 그 인증 업체에 넣는 물건만 제대로 물건을 만들고, 나머지 물건을 만들 때는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그냥 막 생산했을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보통 문제가 돼서 몇 년마다 다시 받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검사 자체에서 어떤 물건을 딱 랜덤으로 골라서 재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크게 걸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매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놀이방 매트가 이렇게 쫙 깔리는 경우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밖에 없어요. 외국에는 신발 신고 다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케이스가 없었던 부분에서 약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저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이런 제품에 대해서 상식이 없었고 매년 기준치를 올리고 있어서 KC는 지금 점점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번 그래? 해외에는 어떤 인증 제도가 있어? 하고 나라별 인증 제도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나라별 인증 보면 유럽은 C이라는 인증이 있고요. 미국에는 FCC, 중국에는 CCC, 그리고 일본에는 PSE 등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또 생깁니다. 그럼 중국 애들은 인증 안 받아?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중국에서 어느 정도 인증되는 물건을 국내에 들어오면 되잖아. 예를 들면은 국내에서 그 유럽 제품 같은 걸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도 전자제품 이미 만들어진 되게 좋은 제품 인증에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인증받은 뭐 FCC라든가 C라는 인증 제품 받은 거를 보통 어머니들이나 그런 전자제품 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직구를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 경우에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런 C나 FCC 자체가 인증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저는 듣기로는 독일에서 하는 인증이 가장 까다롭고 높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인증이 CCC라고 있긴 있는데 그거를 모든 업체들이 받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몇 가지 뭐 이렇게 젖병이라든지 뭔가 뭐 입에 직접 대는 영유아 제품에서는 또 더 다른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CCC 같은 경우에는 점점 법이 강화돼요. 왜냐면 저희 제품이 제가 팔던 유아 회사에서 물건을 팔았을 때 수출이 됐었는데 CCC라는 법에 적용돼서 물건을 계속 출시를 했었단 말이에요. 수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2018년인가 2017년도인가 2019년도인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CCC 법이 바뀌어서 야 너네 우리나라에서 물건 팔려면 CCC 받아. 그러고 놀이방 매트를 CCC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그 관련된 CCC 업체 관리자분들이 국내에 상주를 했어야 되고, 그럼 제가 그때 들었을 때 체류비나 호텔 숙박비까지 들였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장에 와서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방문까지 해서 그 CCC 인증을 받아냈던 기억이 있고요. 다행히도 모든 물건에 대해서 해당이 되지 않고 하나 더 해당됐던 게 승용 완구 제품인데 이거는 CCC가 아니라 다른 좀 더 약한 그런 법을 바꾸서 팔게 됐는데 그건 좀 이따가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가짜로 CCC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중국은 워낙 약간 불법을 어기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CCC를 받지 않고 CCC를 받았다고 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CCC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CCC가 KC보다 인증 자체가 품목별로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제가 지금 들었죠. 중국으로 역수출할 때 그렇게 인증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예를 좀 들어볼게요. KC 인증은 다 똑같아? 그러면 모든 제품을 다 KC만 받아야 돼?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KC도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안전인증, 그 다음에 안전확인, 그 다음에 공급자 적합성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가장 높은 안전인증이 까다롭고 그 다음에 승용완구나 놀이변기 그러니까 이게 완구도 아닌데 완구 비스무리한 거 약간 애기들 변기 뭐 이런 거는 공급자 적합성으로 받아서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CC가 있지만 그보다 조금 낮은 기타 완구에 해당되는 GB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GB 테스트만 받아도 이제 중국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 어쨌든 중국에서는 인증을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어서 안전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개개인이 필요해서 옷이나 전자제품, 유아용품을 사는 게 문제될까? 저는 그거는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다각적인 시각과 넓은 안목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전파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개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알려주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유아 제품 안전인증은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좀 설명해드리면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미끄럼틀을 하나 예시로 드릴게요. 미끄럼틀을 이거 새로 제품을 만들어서 그럼 이걸 안전인증을 받을 거야 라고 할 때 일단 안전인증을 먼저 조금 점검을 해요. 왜냐면 다 만들어 놓고 이게 금형을 짜서 만드는 건데 쇠로 틀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물건을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건데 이게 최초부터 잘못 알고 만들면 그 비싼 금형을 돈을 들어서 금형을 파는데 다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점검을 해요. 기준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 정도 만들어야 되고 해가지고 그 형태에 대해서 금형을 짜서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2개를 KC로 보내요. 샘플을 보냅니다. 2개를 보낸 이유는 KC에서 검증을 할 때 2가지를 해요. 외형 형태에 대한 안전도를 테스트하고 원료에 대한 테스트를 따로 해요. 그래서 하나는 완전히 분해를 해갖고 성분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고요. 한 개는 형태를 봅니다. 아기들이 질식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목김이나 손가락이 껴서 약간 손가락 절단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슬라이드를 탈 때 그 가드가 너무 높이가 낮아서 밖으로 이렇게 추락류 험사가 있는지 그런 안전 형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외형의 테스트와 그런 내용 원료 제조의 테스트도 바뀌기 때문에 2개의 샘플을 보내서 보통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검사를 합니다. 뭐 그게 제품마다 검사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일단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 KC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이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내가 직구를 하는 거는 안 되는데 가서 사오는 건 돼. 뭐 그것까지 다 가방 열어서 검사해서 그 자리에서 케이스 검증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몇 가지를 케이스 검사를 해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형평성이 진짜 어긋나 버려요. 왜냐면 모든 직구 품목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구매하는데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구매를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매번 올 때마다 검사를 하냐? 그것도 또 불가능하거든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정착을 시켜서 법을 이행하실지가 굉장히 유압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 중국 쪽에서 하는 거 유아 제품이나 전자 제품은 조금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옷 같은 것도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좀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뭐 잘 빨아 입으면 괜찮으려나? 그건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아기 제품에 관해서는 만약 인형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만들어가는 헝겊, 이렇게 조그만한 딱지 있죠? 뭐, 메이드 인 코리아든지 이게 뭘로 만들어졌다는 표시되는 요만한 딱지도 거기에 들어가는 인쇄물이 유해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에 관해서도 굉장히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쇄물이나 화학 제품이 분명히 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해외에서 검증이 나 있고 좀 유명한 CE라든가 유럽에서 미국에서 인증받은 업체의 물건이고 단지 우리나라 유통이 안 됐다. 그런 물건들은 해외에서 직구하는 거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서 소비자들이 똑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서 물건을 구매한다면 좀 이렇게 과한 논란거리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굉장히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는 KC 인증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굉장히 말이 빨랐죠? 빨리빨리 하려고 KC 인증법에서 다뤄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생존 노하우의 폴리였습니다.